캐나다는 비자 받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어요. 하지만 비자만 받았다 그러면 캐나다는 영주권을 바라보고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 캐나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캐나다에 대해서 철저하게 안내를 좀 해드릴 텐데,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캐나다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신기하죠? 그죠? 캐나다가 이제 살기 좋은 국가로 선정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캐나다에 또 많은 한국인들이 가는 데에 비해서 캐나다가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에 빠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캐나다는요, 미국, 똑같은 북미권인데 미국에 비해서 산업 직종이 많이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캐나다 북쪽이나 캐나다 남쪽, 그 다음에 캐나다 뭐 동쪽으로 가시면 아직도 개발이 안 된 지역들이 엄청나게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보면 미국은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다양한 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데에 비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이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기업이 많지가 않아요. 기업이 많지 않다라는 건 일자리가 많지가 않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캐나다는 해외 취업 유망 10개 국가에는 빠져 있습니다. 하지만 캐나다도 우리 한국 청년들 그리고 한국인들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내가 취업이 됐잖아요. 취업이 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가시는 분들이 보면 취업을 목적으로 가시면 바보예요. 예, 캐나다 역시나 취업을 하면요, 1년이 지나고 나면 그 ICCRC를 통해서 캐나다의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줍니다. 국적 불문입니다. 국적 불문. 단 직무나 직급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캐나다에 대해서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캐나다를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한 접근 전략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보면 뭐 여러 가지 이제 워킹 할리데이도 있고 캐나다 취업 비자 받는 것도 있고 코업이라는 제도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오늘 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캐나다 살기 좋은 나라 세계에서 2위입니다. 2위. 특히나 또 우리 한국 청년들이 해외 취업을 하고 싶은 나라. 그래서 1위가 바로 미국인데 2위가 바로 캐나다예요. 그만큼 삶의 그리고 복지 그리고 인권에 대한 안정적인 어떤 제도들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뭐 우리 해외 취업 유망 10개국 국가에서는 제외가 되었지만 캐나다는 랭킹 2위, 전 세계에서 살기 좋은 국가 랭킹 2위에 선정되어 있는 국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캐나다의 주요 산업 직종을 한번 볼게요. 로이어, 그죠? Public Administration Director, 뭐 오일 가스 슈퍼바이저. 이 바로 뭐냐면 캐나다의 100대 유망 직종입니다. 100대 유망 직종. 네, 그래서 상경 계열이라든지 의료 계열, 그리고 기술직이라든지 IT, 특히 IT 계열, 그리고 사회 계열. 뭐 캐나다도 잘 아시다시피 뭐 고령화 사회, 노령화 사회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또 복지 제도나 복지 시설들이 워낙 잘 돼 있다 보니까 이런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그 직무에서도 많이 선호를 하는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보면요, 뭐가 있냐면 캐나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캐나다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캐나다 가장 많이 가는 거 뭐죠? 그렇죠. 어학연수 엄청나게 가십니다. 우리 캐나다에 우리 청년들이 어학연수를 많이 가시죠. 많은 비용을 들여서. 교수님 어학연수 가는데 비용 예산 얼마나 잡으면 돼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여러분들 얼마 정도 잡으셔야 되냐면 미국의 사립 그 랭귀지 스쿨, 예, 사립 랭귀지 스쿨 거의 뭐 도심가로 가면 뉴욕이라든지 LA라든지 이런 큰 도시로 가게 되면 1년에 용돈까지 다 따져서 한 8천만 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캐나다 같은 경우가 보통 한 5천에서 한 6천만 원 정도 깨지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죠? 캐나다 워킹 할리데이 비자입니다. 워킹 할리데이 비자. 지금은 여러분 워킹 할리데이 비자 너무 좋아졌죠? 왜죠? 그렇죠. 물론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신청한다고 해서 다 받을 수는 있는 건 아닙니다. 이거 역시나 호주와 똑같이 추첨식입니다. 하지만 과거처럼 뭐 분기별로 상반기, 하반기에 나눠서 이렇게 신청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진 국가가 바로 지금 현재 캐나다고요. 거기에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현재 가셔서 이런 취업으로 연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나다 코업 과정입니다. 코업, COOP라는 과정입니다. 캐나다 코업 과정은 뭐냐면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직업 전문 학교를 다닌다고 개념을 좀 잡으시면 돼요. 내가 가령 캐나다에 한 1년 정도, 12개월 정도를 내가 캐나다에 체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캐나다 코업 과정을 신청을 해요. 그러면 캐나다 코업 과정은 어학을 목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직무에 관련된 전문 기술을 교육을 받고자 캐나다 코업 과정에 지원을 합니다. 그러면 캐나다에서 코업 전문 학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업 직업 전문 학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1년 동안 가겠다. 그러면 코업 과정으로 가요. 코업 비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50%는 내가 체류하는 기간 50%는 학교를 다녀야 돼요. 예, 거기서 뭐 어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가지고 영어를 통해서 직무를 공부한다고 보시면 되죠. 예, 그래서 보통 디플로마 과정 개념처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료 개념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12개월 중에서 50%, 6개월은 내가 코업 과정으로 직업전문학교에서 교육을 받고요. 그리고 나머지 6개월은 인턴십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인턴십 역시나 4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고용주들이 거의 대부분 그 언페이드를 줄 수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4개월 이상, 한 5개월이나 6개월. 그러면 내가 5개월을 인턴십 하고 싶어. 그럼 앞단의 코업 과정의 직업교육은 몇 개월? 50%니까 5개월이죠. 그래서 5 플러스 5. 이해되시죠? 그러면 1개월 플러스 1개월도 됩니다. 1개월 교육받고 1개월 인턴십하고 그 다음에 2 플러스 2, 2개월 플러스 2개월, 3개월 플러스 3개월, 4 플러스 4, 5 플러스 5, 6 플러스 6, 1년 플러스 1년.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턴십을 목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코어 과정에 가시면 좋아요. 이 과정에 가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이 가시면 좋으냐면 나 취업보다는, 나 어학도 많이 좀 하고 싶고, 그리고 부모님하고 상의했는데, 어학연수를 한번 다녀오라고 지원도 좀 해주실 것 같아. 지원도 해주신다 그랬어. 근데 어학만 하려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역으로 내가 인턴도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다. 라는 목적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다음 이제 갈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캐나다 LMIA라는 프로그램입니다. LMIA.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이라는 과정인데요. 취업 과정입니다. 취업 과정. 캐나다의 고용주를 찾아요. 이 고용주가 캐나다 정부로부터 나는 외국인을 채용하겠다라는 이제 LMI 서류를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그래 너 외국인 채용해도 돼. 그리고 나서 우리 한국인을 채용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채용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워크 퍼밋을 받아요. 그러니까 워크 퍼밋, 캐나다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요. 요거 가지고 어디 가면 된다? 취업하고 1년 동안 근무하고 1년 지나고 나면 그 밑에 있는 캐나다 기술 및 경험 이민, 이걸 익스프레스 엔트리라고 합니다. 내가 이민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즉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흔히들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쓰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캐나다를 접근하시는 분들은 캐나다 LMI 과정으로 많이 접근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재학생들 같은 경우는 캐나다 워킹 할리데이 프로그램이나 혹은 캐나다 코어 과정을 통해서 어학과 직무와 인턴십과 돈도 좀 벌고요. 그리고 나중에 취업으로 연계되는 그런 과정으로 접근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 유학원에서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이제 요즘 말로 뭐라 그러죠? 낚인다 그러나요? 네. 유학원에서 이제 우리 청년, 유학원에서 가장 많이 파는 상품이 뭐냐면 캐나다 유학 후 이민이에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면 취업을 이제 우리 LMI 과정으로 해서 취업을 했죠. 취업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영주권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그죠? 캐나다는 또 하나 내가 어소시에이트 디그리 전문 대학이라도 진학을 하면 나중에 전문대학 졸업하고 나면 취업 비자가 나와요. 취업 비자 나오면 뭐죠? 1년 일하고 나면 또 영주권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이해되십니까? 네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유학부 이민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제가 그 해외 취업의 접근 방법들 중에서 스펙의 목적이나 경력이나 혹은 내가 뭐 진로를 터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뭐 이민을 목적으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 진학을 목적으로 가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제가 해외에 대학원을 조금 다녔으면 좋겠어요. 특히나 이공계열 전공자나 어문학부, 인문상경계열 전공자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이공계열이나 사회과학 쪽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이공계나 자연과학 계열 그리고 인문상경 계열 전공자들이 해외에서 학위를 받아서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좀 연구개발 R&D 직무 분야나 혹은 이제 조금 교수진들이라든지 조금 높은
그런 공기업이나 이런 쪽으로 빠지고자 캐나다 이제 해외 취업을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해외를 가겠다라고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 접근시키냐면 일단 가정 형편부터 봅니다. 경제적인 수준. 예, 그래서 제가 경제적 수준을 보고요. 만약에 경제적으로 그렇게 풍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취업으로 먼저 접근을 하라 그럽니다. 예, 취업을 하면 내가 처음에는 비자 자체가 물론 취업 비자도 될 수 있고 J 비자도 미국은 J 비자가 될 수 있겠지만은 특히나 캐나다 같은 경우는 취업을 하고 1년이 지나고 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 그때 대학원을 가도 그죠? 그때 진학을 한다면 내 학비가 어떻게 영주권자로서의 내 학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내가 처음부터 외국 대학을 진학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기존에 쌓아놨던 그런 다양한 역량과 커리어 분석을 통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직무를 찾고 내가 관심 있는 산업 분야를 찾아서 이제 접근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만약에 이제 지원 씨 같은 경우가 지원을 하셨을 때 지원 씨의 직무나 산업 직종, 희망 직무와 희망 산업 직종을 보고 고용주가 있다라면 오케이. 고용주가 있다라면 이런 경우는 이런 직무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이런 고용주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제가 안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는 캐나다의 현재 에이전시들 중에서 여러분들 뭘 찾으셔야 되냐면 제가 채팅으로 하나 남겨드릴게요. ICCRC 자격 면허 소지자들하고 일을 좀 해야 됩니다. 네. ICCRC 자격 면허를 갖고 있는 친구들이 이 LMI를 가지고 있는 고용주 중에서 장난치지 않는 그런 고용주들을 찾아주고요. 제가 실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작년에 출국했던 우리 장지연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제 제자예요. 지연이가 학교를 졸업하고요. 4학년 때 졸업하고 미국을 1년 갔다 왔어요. 네, 미국에 제가 지난번 안내해드렸던 미국의 J1 과정으로 1년을 갔다 오고 갔다 와서 이제 교수님 저 그 캐나다 가서 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캐나다로 다시 보내드렸는데 캐나다에 얘는 뭘로 들어갔냐면 그러니까 대학교를 여학생이니까 대학교 졸업해봤자 뭐 24살이죠 그죠? 그리고 미국 1년 갔다 와봤자 25, 26이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LMI를 지원한 게 아니라 캐나다 워킹 할리데이 비자로 먼저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 그리고 제가 고용주를 제 친구가 지금 캐나다에서 이제 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랑 연결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제자인데 얘가 이러이러한 직무로 이러이러한 경력이 있고 이러이러한 전공을 했는데 캐나다 워킹 할리데이 비자를 먼저 취득해놨으니까 네가 먼저 워킹 할리데이로 얘를 채용을 해라. 그리고 얘를 채용을 해서 6개월 정도를 일을 해보고 채용과 동시에 6개월 정도 일을 해보고 나서 LMI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했어요.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처음부터 LMI를 받으려고 하니 한국인한테 고용주가 굳이 LMI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고 얘들을 믿을 수가 없으니 처음부터 LMI를 넣지 말고 내가 워킹할리데이 비자를 받을 수 있다라면 이미 워킹할리데이 비자를 받아놓고요. 고용주한테 던지는 거예요. 나 캐나다에 취업을 하려고 너희 회사에 지원을 하는데 네가 처음부터 내한테 LMI 줄 필요 있다 없다? 없어. 대신에 내가 캐나다 워킹할리데이 비자를 받아놨기 때문에 나를 워킹할리데이 비자로 먼저 고용을 해서 나를 일을 시켜봐봐. 그리고 나서 네가 내한테 LMI 주면 되잖아.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면 돼요. 그러면 캐나다 고용주들이 오케이 하는 고용주들이 아주 많습니다. 실제 그 장지연이라는 친구 역시나 제가 제 친구한테 야 네가 LMI 주려니까 부담되니 이 친구랑 일도 안 해봤으니까 부담되니 얘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놨으니까 얘 내 추천해서 먼저 보낼게. 그리고 너 일해보고 괜찮으면 LMI 주는데 내하고 약속 하나 하자. PRLMI를 좀 줘라. PRLMI라는 게 있습니다. LMI도 종류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레귤러가 있고 PR이 있어요. PRLMI를 줬으면 좋겠다. 라고 하니까 오케이 사인 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지연이는 워킹홀리데이 비자 받아서 먼저 들어가서 LMI 접수했던 케이스.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캐나다 워킹홀리데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나이가 안 돼요. 그런 경우에는 캐나다 코업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캐나다 코업을 6 플러스 6을 해버리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최소한 3 플러스 3 혹은 6 플러스 6 정도, 4 플러스 4 정도만, 즉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만 캐나다 코업 과정을 등록을 해요. 그리고 캐나다 코업 과정을 받고 나면 코업 수업이 끝나고 나면 처음에 가면 50%는 교육받는다 그랬죠. 직업훈련기관에서 교육받는다 그랬죠. 교육을 받고 나면 나머지 시간에 일할 수 있거든.
그죠?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죠. 그래서 코업 과정을 신청을 해서 들어가서 교육받고 끝나고 나서 고용주한테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LMI로 넘어가는 경우. 이해되시죠? 이런 고용주를 찾아야 되고 이런 접근 방법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가장 비용적인 측면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많이 줄일 수가 있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지영 씨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재작년인가요? 이런 경우가 한 번 있었어요. 고용주들이 이제 이것도 장난칩니다.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오라 그래요. 캐나다는 우리나라랑 무비자 교류 협정 체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들어가면 6개월 동안 체류가 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LMI 신청을 했어. 내가 취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고용주가 이렇게 얘기해요. 일단 관광비자로 들어와. 들어와서 너 6개월 동안 여기서 일해봐봐. 최소한 3개월 한번 일해봐봐. 그러고 나서 내 LMI 줄게. 안 되죠. 안 되죠. 관광비자로 해외에 나가서 일하면 불법이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고용주를 찾으시더라도 한국에서 LMI 신청해서 받고 가시는 고용주를 찾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캐나다는 이제 Work Permit with LMI라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LMI, Labor Market Impact Assessment, 그래서 노동시장 영향 평가서입니다. 고용주가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정부로부터 이제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이제 받는 서류, 고용주가 받아서 내한테 주는 거예요, 지원자한테. 이거 개념 생각 다르게 가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LMI 이거 내가 받는 거 아니냐, 내가 직접 이민국에서 받는 거 아니냐 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LMI를 받으면 고용주가 정부로부터 LMI 신청해서 받아서 내한테 던져주면 내가 이거 가지고 캐나다 입국하면 워크 퍼밋 나오고 워크 퍼밋 1년 지나고 나면 익스프레스 엔트리를 통해서 이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유권 취득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이나 이민이 가능한 직종들이 있습니다. 뭐 요리사도 있고, 호텔, 뭐 슈퍼바이저, 레스토랑 슈퍼바이저, 트래블 에이전시, 그다음에 아크티처 관련들, 그다음에 치기공사, 덴탈. 웃긴 건 해외 취업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정부에서 지원받는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 있죠. 해외 취업 정착 지원금이 워킹 할리데이 비자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인정한 워킹 할리데이 같은 경우는 받을 수가 있어요. 그다음 유아교육입니다. 유아교육. 뷰티 관련들, 헤어스타일리스트, 그리고 이제 유통이나 이런 시스템들이 워낙 캐나다가 많이 돼 있다 보니까 유통 관련들 슈퍼바이저들 이런 직무들도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가 있어요. 당장 내일 가고 뭐 당장 다음 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부터 이런 길이 있고 내가 방향성을 이런 기회도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는 정보력 싸움이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온라인 비대면 등을 계속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